네, 안녕하세요.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ETF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. 윤재용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 일단은 큰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. 밸류에이션 부담 속 글로벌 테크 방산 강세, 이렇게 이제 한마디 주셨어요. 뭐 주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우르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,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어요. 그렇죠. 사실 밸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그것부터 좀 볼까요? 네, 우선 뭐 공이 좀 신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. 분위기죠. 지금 전 세계 시장 지수 그리고 뭐 S&P 500 미국의 대표 지수 전부 지금 또 지난주에 또 신고가 또 경신을 네. 했습니다.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셔도 지금 뭐 22년 이후로 약 대략 한 3년간 중간중간 뭐 출렁임, 특히나 4월 달에 뭐 상호관세로 인해서 출렁임이 컸네요. 컸죠. 네. 이긴 했었습니다만 다시금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고,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전 세계 ACWI 지수라는 것은 네. 그 전 세계에 있는 뭐 선진국이랑 이제 이머징을 좀 포괄하는 지수예요. 그래서 공이 이제 전 세계 지수라고 볼 수 네. 있고, 역시나 뭐 S&P 500 같은 경우 뭐 미국 대표 대형주죠. 그래서 양 지수 모두 공이 지금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뭐 연초 대비로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 지수가 한 11.3% 네.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올라왔고, S&P 500도 지금 이제 거의 한 7% 조금 넘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완연하게 지금 회복 흐름 보이고 있고, 지금 뭐 지난 그 직전주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긴 네.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올해 4월에 지수 충격이 시장 전체적으로, 특히 전 세계 전반적으로 그렇죠. 예. 굉장히 좀 적지 않았습니다. 지난 과거를 쭉 이어서 봤을 때도 시계열 안에서도 꽤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회복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구간이고,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위기 좋은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? 네, 우선 신고가 종목들 좀 지속적으로 네. 체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신고가 종목들 역시 종목 개수로 보나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이제 신고가 내에서도 좀 어떤 종목들이 네. 좀 상승률이 높았나, 좀 강세를 보였나,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,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주 관련된 것들, 네, 우주 관련된 것들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뭐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, 핵기술 관련된 네. 것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 여기 더해서 지금 뭐 로봇이라든가 뭐 핀테크라든가 이런 기술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, 지금 원자재 내에서는 금은 사실 조금 정체를 좀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. 네네네.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, 이제 그 중에 기금속 내에서도 뭐 팔라듐이라든가 뭐 플래티늄 이런 기금속들, 그리고 지금 뭐 개별국 단에서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좀 최근에 또 지난주에 또 중국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네, 중국 좀 많이 올랐고, 여기에 대해서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베트남, 그래서 지금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약간 뭐 관세 관련된 이슈들 좀 맞물리면서 좀 신고가 되는 분위기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50일 신고가 내에서도 좀 상승률 강한 것들 좀 꼽아보면은 약간 이제 중소형 테크 관련된 것들,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전반적 분위기 좋으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올라오고 있다. 네.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뭐 대표 지수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표 대형 테크들 네. 올라왔고, 그리고 초소형주들이 좀 올라왔어요. ETF 내에서도 이제 초대형주들, 그다음에 네. 대형주, 중형주, 소형주까지가 좀 많이 보시는 카테고리고, 또 이제 이 굉장히 마이크로한 이 초소형주들을 네, 묶어놓은 네, 또 네. ETF도 있습니다. 네. 해당 ETF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,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시장 부담감 있는 과정에서 좀 개별 이슈 단위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나라는 네. 부분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양극단에서의 그렇죠. 움직임이 예. 눈에 띄었던 주간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지수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사실 미국의 대안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, 또 이제 반대급부로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분산의 관점에서 중국도 또 가는 와중에 같이 가고 있구나, 이게 또 눈에 띄기도 하네요. 네, 지금 뭐 지난주 강세 보였던 것들 살펴보면 결국 이제 이 M7으로 대표되는 이 대형 테크들, 그리고 중국, 이 두 가지 정도 키워드가 좀 될 것 네. 같아요. 사실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,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네. 그런 시장이 좀
보여지고 지금 뭐 최근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이 정말 꼭지까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장이 왔을 때는 약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든가 혹은 어떤 이제 주가 안정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수급이 좀 끌리는 경향들이 있죠. 지금 이제 지난주가 아마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대형 테크 M7 좀 강세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.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죠.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ETF 역시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국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권역들 이제 지역 내에서는 이제 이머징 관련 ETF들이 좀 강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실 앞서 소개드렸던 주제에도 들어있었고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길래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, 우선 이제 뭐 숫자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자 이제 뭐 블룸버그 기준으로 봤을 때 S&P 500의 이 PR 추정치는 대략 한 22.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당 수치 좀 다른 숫자들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 10년 평균치가 한 18.6배 정도 돼요. 아,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. 그렇죠. 굉장히 좀 지난 4월 달에 이 시장 빠지면서 10년 평균치까지 접근을 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연초 수치는 또 넘어섰습니다. 연초 수치 넘어섰고 직전에 이제 2020년 한창 그 시장 뜨거울 때 그때가 대략 한 23.4배 정도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. 그래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 주가랑 그리고 이익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산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더라도 이제 이익이 그만큼 빨리 따라오게 되면은 사실 조금은 덜 이제 불안한 요소가 되긴 하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 한 3주 정도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 EPS 수정치, 실적 수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정치가 얼마나 잘 들어오냐, 따라오냐, 특히나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반영이 되실 거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실적 추정치가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역시나 이건 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실적 시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참고 삼아서 보시되 다만 그 절대적인 수치상에서 지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것보다는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뭐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좀 같이 이제 연관 지어서 좀 접근을 하자라는 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좀 둔 포트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밸류 부담과 맞물려서 드려야 할 것 같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따라붙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. 또 한 가지 이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 좀 신경 쓰이는 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좀 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. 이것도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지금 뭐 밸류에이션 올라오는 거에 더해서 역시나 또 봐야 될 게 이제 금리 부분이에요. 어쨌든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의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주식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조금 심상치는 않아요.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미국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난 주중에 5%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특히나 뭐 일본 10년물 같은 일본도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7년 만에 최고점까지 지금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건 주요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이 장기채 위주로, 장기 국채 위주로 이제 ETF들 주가 흐름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. 2020년 7월 이후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맨 상단에 있는 이게 중국이에요. 중국만 조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ETF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맨 밑에 이제 주황색 선이 나타나는 게 이제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 ETF인 이제 TLT ETF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금리가 뭐 극적으로 떨어질 거다. 그런 수준으로 좀 보기보다는 어떤 이제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두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혹은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이제 실적의 함수라는 부분. 그래서 혹시나 내가 현 시점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뭐 분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ETF 뭐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시장에 흩어져 있는 이 핵심 자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뭐 성장성이 유지된다라든가 이런 뭐 혹은 뭐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
형태의 어떤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같이 가져가는 형태의 접근도 유효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분명히 밸류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한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집중한 옥석 가리기 전략은 분명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어떤 것들 위주로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특징 ETF들 좀 살펴볼까요? 네, 지난주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 대형이라든가 뭐 중국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었어요. 네.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뭐 섹터 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,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좀 여전히 좀 상승 강하게 보이면서 그 흐름 유지하고 있는 것들 어떤 거있나 좀 살펴보면 네. 결국은 이제 방산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지금 지난주 이제 sek터 산업 단위로 보게 되면 이 정보 기술, 특히나 이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이 정보 기술이 네. 강세를 보였고, 여기 더해서 좀 하나 더 볼만한 게 방위였어요. 네. 방위 산업. 흐름 뭐 여전히 뭐 부인할 수 없겠죠. 특히나 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선들이 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.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이 한국 방산, K방산, 그리고 네. 빨간색이 유럽, 다음에 주황색 선이 이 글로벌 방위, 네.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이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 좀 우상해요.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금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, 회색 음영이 작은 네, 회색 음영이 누적 자금입니다. 누적 자금인데 지금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. 그러네요. 특히나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 보게 되면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글로벌 방위 산업, 그다음에 미국 방위 산업 이쪽 카테고리로 한 45억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왔어요. 네. 그래서 유입 자체도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주가의 흐름 자체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자금의 흐름 자체도 강도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이었고, 두 번째는 바이오를 좀 볼까 네. 봐요. 중국 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. 네, 지금 뭐 중국 바이오 관련해서는 약간은 이제 위험 요소들이 항상 여전히 많아요. 네. 미국에서도 어떤 중국의 바이오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뭐 제재를 다시금 좀 취재를 네. 하고 있고, 뭐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뭐 견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은 이제 역시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인 네.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 검정색 선이 네. 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바이오테크 테마 ETF입니다.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네. 있는데, 관련된 이슈들 좀 어떤 것들이 있냐 좀 짚어보면 이 글로벌 라이센스 딜이 좀 중국 쪽에 좀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, 네. 좀 눈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기업들, 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구나. 네. 그런 것들이 좀 반영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거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도 괜찮네요. 네, 지금 한국도 네. 좀 최근에 조금 이제 네. 좀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. 예. 그 앞서 이제 저희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하면서 뭐 금 이외 귀금속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, 말씀하신 대로 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타 귀금속들은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, 요건 이제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네. 말씀을 드려볼게요. 지금 금은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,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은 소강 상태입니다. 지금 4월 이후로 좀 옆으로 좀 네. 흐르는 모습 좀 볼 수가 있고요. 금 관련된 이슈들 좀 짚어보게 되면 이 금 수요를 좀 견인해오던 어떤 중국 쪽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수요가 주춤한 네. 상태다라는 부분.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주식이라든가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자산들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우리가 뭐 시장 뜨거울 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다 네. 보니까 어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어떤 금에 대한 관심은 사실 놓기에는 어렵다라는 거 좀 말씀을 네, 드리고요. 이 과정에서 지금 좀 치고 올라온 자산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냐? 지금 이제 귀금속 카테고리 내에는 이제 금이랑 은도 있지만 네. 팔라듐이라든가 뭐 플래티늄 이런 백금 계열들 관련된 금속들도 있습니다. 최근에 좀 쭉쭉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네. 주로 이제 공급단 이슈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. 주 산지에서 어떤 뭐 정치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뭐 환경, ESG 관련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좀 생산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네.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격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구리는 사실 뭐 중국 쪽 수요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역시나 이제 관세
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좀 구리 가격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공급적인 요인들이 조금 대체로 작용을 해서 여타 귀금속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약간의 횡보 구간에 들어있는 금에 대한 부분 역시도 사실 이제 저희 분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여전히 가져갈 만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또 이제 좋은 흐름을 그렇죠.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한정에서 수익률 좋은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보죠. 사실 2025년 중하반기 들어서 가장 네. 뜨거운 시장 중에 하나가 그러게요. 한국 시장이죠. 네.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시장 내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나 연초 대비 수익률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키워드는 어떤 뭐 방산이라든가 뭐 역시. 조선, 네. 원자력 그리고 뭐 금융 내에서도 뭐 금융이라든가 뭐 증권 이런 쪽들이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약간 이제 팩터 단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그 국내 주식 내에서 이 주가 상승률이 좀 약간 모멘텀이 높은 이 모멘텀 관련된 ETF도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나 좋았다라는 네.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주가가 좀 많이 빠르게 좀 올라온 상태다 많이 보니까 올라왔어요. 실적이 좀 실제로 좀 따라 네. 올라오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센터에서 또 관련 자료도 좀 네.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역시 뭐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그거네요. 이제 어닝 시즌이고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업들 어떤 이야기 하는지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윤재원 산업연구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데일리 라이브 2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.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